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론조사 내용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윤 대통령이 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4.3% 이상 상승했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에이스 리서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 당 대표들의 지지율에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는요, 우리 국민의힘의 이제 원희룡 지금 이제 후보가 말이죠,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거의 뭐 정론으로 알려진 것은, 지금 이제 이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친윤 후보다. 핵심적인 친윤 후보다. 그래서 당정 일체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동훈 견제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동아일보하고요 조선인터뷰를 통해서 둘이서의 이 비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이번에 안 나온다고 그랬다. 왜냐면요, 최근에 이 한동훈하고 원희룡하고 이제 만찬을 함께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바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안 나온다 했는데 지금 갑자기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지금 이제 이 폭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이 원희룡 후보의 인터뷰 내용은요, 조선 동아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두 개 인터뷰 내용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김혜경이가 또 일을 저질렀어요. 예, 야, 아니, 이거요, 김정은이 노동당보다 더한 정당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뭘 하고 있죠? 지금 당원권 강화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개딸들 그 목소리를 담아서. 근데 당원권 강화도 강하지만은 여전히 대의원의 이 파워가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파워가 상당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이제 다표 출마하고 있는 이런 인간의 부인이 대의원에 선출이 되는 거예요. 선출. 거기에 출마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냐.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일만 어쩌면 이렇게 골라서 하고 있는지, 예, 이재명 부인이라는 인간들이,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요, 지금 이제 책자 판매하는 거, 이건 이제 서점에서 판매하긴 하지만은, 그 이면의 스토리들을 갖다가 취재진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수사 당국에서 정보 수집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이죠, 갑자기, 그러니까 진보 유튜버들이, 좌빨 유튜버들이 이제 이 책을 좀 팔아주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부인이 쓴 요리책 팔아주자고 하자마자 말이죠, 전국 서점에 지금 이제 재고가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예. 박경수 씨 이건 좌빨이구만요. 제 방송 보지도 않고 있다고 이런 인간들은요, 제가 가차없이 이거는 뭐 차단시켜 버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인간들 보면 방송하다가 말이죠, 제가 그래서 댓글 잘 안 보는데, 이런 이 좌빨들 개딸들 말이죠, 가끔 들어오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다가 저한테 그 댓글 거기에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얼른 빨리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예, 어쨌든지 간에 이제 책 장사까지 나서고 대의원까지 해먹고 이제 안 해먹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 제목도, 아니, 역대 이 당 대표 부인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죄질을 이렇게 많이 저지른 인간이 있습니까? 내 외간에, 그것도 아무리 부창부수라고 하지만, 예, 그래서 요 내용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맨 먼저 여론조사를, 아침이 첫 방송인데, 이 좌빨 개딸 같은 인간이 하나 돌아가지고 하니까 열이 팍 받네요. 정말로. 예, 어쨌든, 여러분들 말이에요. 예, 건전한 비판은 제가 고맙게 받아들여야죠. 당연히. 그래야 저도 발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개딸들이 들어오면요, 열이 팍팍 받아요. 예, 그래서 개딸들은 뭐 들어와서 보는 건 자유인데, 개딸 같은 댓글은 다지 말라.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말이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요, 이 국정 운영 평가, 그래서 이 긍정 평가가 지금 이 36.3, 부정 평가가 61.1, 그래서 긍정 평가는요 무려 4.3%나 올라갔고,
부정평가는 3.0이 3.9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물론 이제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전 지역에서 높고, 자 그런데요 이제 이 긍정평가는 이제 연령별로 본다면 지금 이제 이 60대로 70대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자 7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부정평가가 높은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이죠, 요 내용을 지금 여러분께 하나 이제 올려드리도록,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자료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눈으로 다 보실 수 있게 여론조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요, 예, 요거를 보시면 이제 금방 알 수 있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긍정평가, 부정평가, 예.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요, 이 지역별로 그 다음에 연령별로 나와 있어요. 지역별로 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이제 긍정평가가 말이죠, 대구 경북에서가 부정하고 거의 비슷하게 47.6대 49.29.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차가 작은 곳이 말이죠, 편차가 작은 곳이 이제 이 충청권 44.2대 53.0. 그래서 한 11%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요, 연령별로는 이제 연령층이 높을수록 긍정평가가 높이 올라가는, 이 파란색이 쭉 높지 않습니까? 자, 요 정도로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 정당 지지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제, 정당 지지도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70.9%로 높아요. 예. 요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에이스 리서치가 말이죠, 요게 이제 똑같은 에이스 리서치 여론조사의 경우를 보면은, 지금 이제 당 대표 여론조사를 봤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높은데 37.9로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적합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2등에 나경원. 그래서 나경원이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원희룡한테 이제 밀려 있었는데 다시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13.5가 되고 있고, 원희룡은 9.4, 윤상현이 8.5. 그래서 윤상현 지금 의원이 아주 추격세가 상당히 세다. 요거는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전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37.9인데 전 국민의 지지도를 보면요, 예,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하고 볼 때 조금 빠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좀 빠지고 나경원은 좀 올라가고 원희룡이 빠지고 윤상현이 치고 올라가는 이런 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 한동훈이 말이죠, 한동훈이 59.3. 그러니까 지금 과반을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언론에서 나온 대로 친윤계에서는 지금 과반 득표를 막아가지고 요거를 좀 무산시키겠다.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가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언론 보도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에이스 리서치 조사를 보면은요, 이 과반을 넘어서는 59.3. 예.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원희룡입니다. 15.5. 그러니까 뭐 거의 4배 정도로 지금 상당히 참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경원이가 12.6, 그 다음에 윤상현은 5.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당층에서 보면요, 한동훈이가 34.3, 나경원 9.5, 원희룡이 7.2, 윤상현 3.6. 남성의 경우에는 한동훈이 35.2, 나경원 17.6.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를 보면 한동훈이 40.6, 원희룡이 10.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게 이제 이 국민의힘 지지층만이냐, 일반 국민이냐, 뭐 요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위도 아주 상당히 지금 이제 이 가변성이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아까 무당층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 한동훈은 20.5, 나경원은 15.1. 죄송합니다. 윤상현이 13.7, 원희룡이 2.5가 되겠고요. 개혁신당 지지층에서 본다면 한동훈이 20.8, 윤상현 그렇죠. 윤상현이 21.4, 그리고 나경원 19.9, 원희룡 9.2.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정당별로요, 이 지지율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 측에서 윤상현 의원이 21.4로 한동훈 위원장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요걸 보면은 이 혁신을 내세우는 윤상현의 메시지가
혁신의 주장하는 윤상현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개혁신당 지지층에는 지금 먹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혜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요, 아이고, 김혜경 얘기는 진짜, 이거 밥맛 떨어져갖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우선 하나, 이게 이제 뉴델리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김혜경이가 말이죠, 최근에 인천 계양구 인천교통연수원에서 계양구을 지역의원회 지역당원대가 열렸어요. 여기에서 대의원에 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이제 당대표를 지난 24일날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김혜경이가 바로 3일이 지나서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를 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뭐 누가 추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입후보를 해서 당선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적극적인 대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의 하나가 아니냐. 왜냐면은요, 이게 이 서명, 그러니까 신청서에 서명이 필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김혜경이가 신청서에다가 서명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역 사무실을 가서 방문 접수하거나 아니면은 이메일로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절차 없이 대의원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지금 유일한 지금 연임자잖아요. 아예 아무도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나오지 말라고 개딸들이 아예 문자 폭탄까지 보냈고요. 이인영이도 그래서 나오려다가 안 나오기로 지금 마음을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인영, 전대협 일기. 예. 이 정도가 되는 지금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지금 이제 이 권리당원 이 개딸들의 이 의사결정을, 투표력을 20% 인정한다. 이렇게까지 당원 당규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개딸들이 그야말로 이재명이 거의 제가 보기에 99.9% 김정은보다 더한 이 독재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딸들의 결정권은 높여줬지만은 여전히 대의원들의 결정권도 세요. 본래 60대 1이었었는데 20대 1로 줄이긴 줄였어요. 그러나 예, 당원권 강화 방침에 따라서. 예. 그런데 여기에 대의원으로 입후보를 해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김혜경이가 이게 과연 어떤 인간이냐. 아니, 경기도 복화 써먹고, 그렇죠? 냉장고에 경기도 복화 카드로 쓴 과일까지 싹 챙겨놓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갖고 대의원까지 해먹으려고 달려드는 이 김혜경이, 야, 참 기가 막히죠?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올시답니다. 요 책자, 밥을 지어요. 요 책자가 말이죠. 지금 완전히 지금 온라인 셀링 부분에서 말이죠. 1등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습니까? 얼마 전에 이 무슨 이 좌파 대표적인 유튜브 중에 하나인 새날, 여기에서 이 책자를 팔아먹어야 돼. 책자를 좀 많이 사주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자 구매 지금 릴레이 인증샷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유인 득은 뭐냐? 지금 이재명이 지금 변호사비 될 돈이 없다. 이게 이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냐? 이재명이 이제 변호사가 될 돈이 없다는 게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요. 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번 당 연임 대표에 출마잖아요. 대표에 출마하려면 이 민주당에 내는 이 기여금인가요? 요 등록비. 요게 한 7, 8천만 원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 돈이 없다는 겁니다. 요 돈이 없어서 좀 책을 사주고 좀 도와주자. 요게 기본 취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재명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냐? 재산을 보면은요. 최근 지난 3월 달에 신고한 재산을 보면은요. 예금이 얼마나 많느냐? 예금이 3억 1,540만 3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예금이. 자, 그리고 재산이 거의 40억에 가까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40억대 재산가도 재산가지만 예금을 갖다가 3억 원이 넘게 가지고 있어요. 3억 1,500만 원. 3억 원이 넘게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 대표 누가 연임하라고 있어요? 아니, 돈이 없으면 연임 안 해야죠. 그렇죠? 등록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없다고 책 팔아먹고, 변호사비 없다고 책 팔아먹고, 예. 변호사비가 없다고? 아예 전부 다 공천장 줬잖아요. 예. 변호사비 이거 4, 5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재산이 30매덕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번에는 빠졌지만 작년까지를 보면은요. 지금 변호사비 사법 리스크가 지금 언제서부터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재명의 재산이 매년 증가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재산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의 김경률 같은 그런 전문가 총선 때 좀 몇 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런 거나 한번 해봐라. 예, 한동훈이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예, 한동훈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이재명의 재산을 좀 추적해서 그 비리 의혹을 까고, 그리고 이 책장사, 이 책장사만 반드시 뒤에 비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거 개혁하겠다 한 거 아니에요. 일종의 출판 기념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파헤치는 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말이죠. 누가 나오겠느냐, 바보같이. 예. 왜 나오느냐, 바보 소리만 들을 텐데. 요렇게 직격하고 나온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원희룡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인터뷰 내용을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자세히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맨 먼저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뭐 길지 않아요. 짧아요. 짤막짤막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잡으려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튀어나왔느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나는 윤석열 정권을 창출한 공동 창업자다. 중간에 대통령 인기가 떨어진다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나는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내부 분열로 힘도 못 써보고 정권을 헌납했던 2017년도 탄핵 세태의 재발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리고 배신의 정치, 계산의 정치는 모두를 불행하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총선 후 다명하다가 출마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요, 선거 때 모든 걸 투입하다 보니까 이제 회복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지냈는데, 그랬지만은, 대선 때 도와줬던 동지들이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집권당이 구심점 없이 탄핵 음모에 휘말리고 분열로 치닫을 수 있으니 막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이렇게 압박을 하더라. 그래서 이 압박 때문에 내가 결심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출마 직전 대통령을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6월 초에 대통령 축사로 엘살바도르를 다녀와서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밥 한 공기에 미역국 넣고 식사하면서 국토부 장관실에 있었던 해외 수주 후일담 그리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윤상현, 나경원 후보와는 만났고 한동훈이는 전화했다는 이야기를 해 듣고 나온 게 전부다. 나한테 나와라 말아라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 도전을 결정했고 전화로 연락을 드렸더니 잘해보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공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한동훈 표 특검법은 반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당 의원 절대 다수가 선공수처 수사 후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사법 영역을 정착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삼권 분립을 해소하는 민주당 폭주에 여당 지도부가 논하나서야 되겠느냐. 여당이 내부 분열로 전쟁 상태에 들어가서도 힘도 못 써보고 정권을 헌납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그게 당원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불안이고 정치 경험이 풍부한 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보다는 내가 훨씬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고 상권 분립 해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선수다. 요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법을 재의결하면 부결시킬 수 있을 것이냐. 여당의 108석은 쪼개지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반면 똘똘 뭉치면 192석 야권의 힘자랑이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지지와 동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후보와 함께 이제 강조까지 같이 지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요. 한 후보는 윤 대통령의 검찰 후배이자 친동생 같은 관계이지 않았느냐? 저는 대선 경선 때까지 윤 대통령과는 일면식도 없는 경쟁자 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공동 창업자가 됐다. 중간에 대통령 인기가 떨어진다고 달며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배신의 정치, 계산의 정치가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 그래서 한동훈을 직격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 후보가 배신의 정치를 한다는 뜻이냐? 한 후보가 그런 인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에서 대통령과 차별을 해야 인기가 올라간다. 지금 당 대표가 돼서 당을 접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 차별과 배신은 종이 한 장 차이 아니냐? 예,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이회창, 박근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당의 인기 유망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분들과 한 후보가 관계를 끊어야 된다. 예, 그리고 총선 땐 한 후보 등장이 당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았느냐. 요와 관련해서는요. 한 후보가 대통령과 갈등을 겪을 때 한란이 있고 레드팀 역할을 하는 약속 대리인 줄만 알았는데 충돌 이외에 실질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더라. 3번 찾아가서 안 되면 5번 찾아가서라도 설득해야 되는데 한 후보는 정치적 수론을 쌓고 나서
당 대표든 대통령이든 그리고 나서 도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총선 후 이 한 후보와 식사한 거 이거는 나는 이제 서천 화재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 맞으러 갈 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고 한 후보는 당이 왜 이래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라고 하는 등 친형제 같이 동명상련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통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당정 관계, 요거는 이제 본인이 대통령을 할 때, 대통령과 장관 하는 사이에 많은 신뢰관계가 있었고, 레드팀을 만들어서 하겠고, 그리고 수도권 공략과 관련해서는요, 수도권 공략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책 전략 본부를 당에 둬서 자유우파의 범국민적 진지로 삼아서 당을 운영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앞장서고 있는 거 이와 관련해서는 한 후보가 총선 때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젊고 유망한 이미지로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특검을 꺼내들고 당정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으면서 당원들이 판단을 유보하거나 마음을 바뀌기 시작했다. 앞으로 구도가 요당칠 것이다. 요동. 그리고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당원들이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고 본다. 그런 당원들을 위해서 제가 출마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은 또 굉장히 또 짧아요.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윤 대통령과 식사도 안 하고 말 한마디도 안 섞었는데, 예, 이게 되겠느냐? 예, 되겠느냐? 자, 그리고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은 한동훈 공천이 원인이었다. 공천 이유를 알 수 없는 의원들이 전부 지금 한 위원장 캠프 한 위원장 캠프에 보좌관을 파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 위원장은 캠프를 만들려고 자기 사람을 심은 건지 대답하라. 아주 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인터뷰 내용을 이제 보면은,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것이 앞에 조선일보하고 비슷하게 지금 거대 야당의 탄핵 음모가 창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나 경험이 없고 순진한 입장이 당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이거 좀 경험이 없어서 너무 순진해서 안 되겠다. 이런 얘기는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출마 선언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파 진지의 강화가 필생의 과업이 될 것이고 지금 이제 우파 진지가 너무나 약하다. 그리고 무도한 거대 야당에 맞서서 당의 단합을 유지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탄핵과 같은 결과가 올까 봐서 지금 우리 당원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한다. 요것 때문에 내가 나왔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이 너무나 무력하고 웰빙 정당이다. 예. 그리고 총선 패배의 원인은 바로 뭐냐? 예. 바로 당의 책임은 한 위원장의 공천에 있다. 다 반대하는데 왜 김혜지한테 2번씩이나 비례대표를 주느냐? 직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하고 이제 식사할 때 출마 안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도 안 나가겠다고 했다. 그걸 전제로 서로 걱정을 나누고 위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준비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와, 이거 사람 다시 봐야 되겠다. 뭐 한동훈을 완전히 직격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항마로 급조한 시각이 있는 거. 이거 급조라니 누가 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볼을 던질 수 있게끔 몸은 언제든지 만들어져 있고 다만 좀 쉬었을 뿐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창윤이다. 그리고 이 친윤은 그야말로 이 한동훈 위원장 아니냐. 나는 20년 동안 인연을 맺으면서 윤 대통령과 넥타이를 사주는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나는 윤 대통령부터 손수건 하나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친윤 진영의 지원만 보이고 비전이나 정책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 출마 결심 일주일도 안 됐다. 그래서 며칠 내로 비전과 정책에 대한 레이스를 주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홀로서기 못한다는 비판과 관련해서 마타도어다. 나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모두 경선을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이거 못 집어넣어서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이 협상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재명과는 공적인 관계로 대할 것이고 인간적인 관계가 되려면 플러스 알파로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안 되더라도 공적인 것까지 무시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훌륭한 선수들, 뭐 누가 보더라도 아주 뭐 중요한 정치적인 자산이면 틀림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나마 말이죠. 이 흥행을 이끌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경쟁 관계로 돌입해서 이제 흥행을 이끈다는 것은 이제 뭐 그만큼 국민들에게
신뢰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예를 들어 이재명 같은 경우는 신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독재 정치죠. 독재 정치를 신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뢰 정치의 한 단면을 우리 국민에게 선보이는 측면에서는 신선한 충격이고, 그리고 이제 어렵게 말이죠. 사전에 준비도 없이 이렇게 딱 그야말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현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이 원희룡의 입장은 우리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후보들 모두가 말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요거보다는 100배, 만배 1대1로 치더라도 말이죠. 이번 4명, 후보로 나온 분들이 모두가 훌륭한 우리 이제 여권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고, 우리가 냉정하게 선거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댓글 반응을 수시로 다 보고 있는데,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이 후보들을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말이죠. 이런 것은 좀 마땅치 않다. 그러면은 뭐 이재명 정당하고 차이 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의 표현의 자유도 여러분들께서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저는 근거 없는 감성적, 감정적 그런 이 논평은 절대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품격에 맞게 냉정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 그 입장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제가 호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많은 분들의 시청 그리고 격려, 댓글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